안녕하세요. 금융 나침반입니다. 이제 2021년도 새해가 밝았죠.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는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빚을 없으면 더더욱 좋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영상도 그렇고 그 전에 영상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제가 이런 말을 좀 자주 꺼냈죠. 대출은 다 필요 없다. 일단 은행 가서 먼저 문의를 하세요 라고. 절대 상담사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뭘 해야지 라는 그런 계획 세우지 말라고. 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상담사들은 전부 다 이금융권 아니면 대부업체. 착한 상담사들 많아요. 아주 착한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아주 착한 대출 상담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럼 은행에 방문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간혹 몇몇 분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은행에서 나오는 분인데도 그럼 저쪽에서 진행해 드릴게 하고 그냥 이금융권으로 진행을 해버리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어요. 그 간혹 있는 그런 분들을 잘못 만나면 충분히 내가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고금리를 이용하게 되고 그 뒤로 또 돈이 필요하게 되면 또 뭘 이용하게 돼? 또 고금리를 이용하게 돼. 그럼 결국에는 나의 빚은 모두가 다 고금리가 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따지면 아주 높은 것도 아닌데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또 빚을 내는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뻥 터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무엇이 됐을 때 신용이 어떻게 됐을 때 내가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 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분들 발품팔하게 해요. 그냥 일단 가서 안 되고 가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때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제가 취급하는 이 신용대출 상품은 대부분이 직장인 신용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안내해 드리는 분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이런 분들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하고 연관지어서 딱 연관지어서 100%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들 그분들에 한해서는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은 나의 연봉 이게 연봉 제가 연봉 얼마라고 숫자를 적으려고 했는데 또 숫자를 적다 보면은 숫자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제가 선으로 그어봤어요. 내 연봉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더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에 또 절반만 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이만큼에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그러니까 연봉의 100%까지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은행이에요. 은행. 바로 1금융권이죠. 무조건 은행 상품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5천인데 빚이 4천이 있어. 1,000만 원 좀 안 되긴 하는데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주십니다. 고객님 그래도 연봉보다는 적으니까 한번 은행 가서 제가 봤을 때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바로 한마디 해버립니다. 그럼 고객님 상담사 하세요. 당연히 채무자 말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직군이 낮고 그리고 연봉 대비 7, 80% 이상 이용하신 분들은 안 나올 확률이 높긴 높아요. 근데 일이란 게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대출 상담사 일을 하지만 100% 확신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상담사일 뿐이에요. 고객님한테 길을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죠. 저의 경험상으로. 근데 제 경험상 이분은 은행에서 안 나오니까 그래요. 그럼 이금융권에서 받으시게요. 우리 쪽으로 했어. 이자 높은 걸 10%대 중반으로 했어.
근데 그와 똑같은 사람은 어떤 분은 은행에서 또 나와버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저는 그런 것이 아깝다 이거죠. 충분히 저금리로 요즘 저금 시대라서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게 되면 뭐 5%에서 7% 사이에요. 더 낮은 경우도 있고 당연히. 근데 은행에서 이금융권에서 10% 중반대 받아버려. 은행에서 받을 이자보다 2배, 3배 높은 거 받아버리는 거. 그럼 이때부터 고금리에 이제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총 부채가 연봉의 100%가 안 넘는다. 그럼 무조건 은행 가는 거예요. 은행 가세요. 자, 그런데 나의 연봉의 100%가 이미 은행에 부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도 은행. 근데 이제 단 조건이 있죠. 직군이 높은 걸 뭐라 해야 될까요? 고직군? 고직군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은행 100%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연봉이 4,500. 일단은 4,500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4,500 이하도 일단은 연봉의 100%만큼 내가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직군이 높은 거야 당연히 연봉 이상만큼 나오니까 방문해 보라는 거고, 연봉이 4,500 이하는 정부 지원 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입만 원씩. 이게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방문해 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가능성은 낮아요. 낮지만 혹시나 모를 일이 항상 무조건이에요. 은행 가갖고 좀 알아보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시간 잠깐 내서.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점심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은. 뭐 밥 한 끼 굶는다 해갖고 죽는 거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얼른 가서 방문해서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말고 오면서 샌드위치나 뭐 그런 거 하나 먹고 오면 되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문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연봉보다 부채가 더 높다. 더 이상,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이 안 나올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 이 경우에는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1금융권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2금융권에, 여기서부터는 2금융권에 속하는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때가 보험사,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지역농협, 저희가 이제 다이농협이라고 하죠. 이런 데를 확인을 해보세요. 사실 여기서 부결하면 여기서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금융권인데도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심사가. 그래도 내가 이자 지출, 내 돈 아껴야 돼. 내 돈 생돈 나가는 거예요. 내 돈 아끼기 위해서 여기 방문하는 거예요. 보험사 같은 경우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하니까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신협, 새마을금고, 다이농 이런 데는 대부분 방문해야 돼요. 좀 복잡하죠? 귀찮죠?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자를 아낀다면, 우리가 한 달 이자를 계산하면 큰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어요. 뭐 10만 원 이 정도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대출을 한번 받게 되면 상환하는 기간이 한 5년은 돼요. 올리고 있는 거. 그럼 5년 동안 그 납부할 이자를 계산해 보세요. 만기일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120만 원이죠. 1년이면 10만 원 차이에서 120만 원 5년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 600만 원. 제가 예전에 그 영상도 한번 했죠. 이자 계산하는 법, 잘못 생각하는 거. 가장 바보 같은 계산이 한 달 이자 계산하는 거. 그 다음으로 잘못 계산하는 게 1년 나가는 계산하는 거. 가장 똑똑하신 분은 내가 만기 때까지 이용했을 때 총 이자가 얼마나 나간지를 먼저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5년 계약이다. 그러면 5년 동안 총 나가는 이자 계산해보죠. 쉽게 돈 못 씁니다. 이렇게만 이자가 나갔어? 바로 그래요. 근데 영업사원들 이게 좋잖아요. 한 달에 얼마 나가요? 가장
약간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적은 걸로 얘기를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으로 이용할 때가 이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인데, 캐피탈,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로인데 어찌됐든 얘네들보다는 이자가 한두 배, 아니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부터 이용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용하는 데가 이제 여기에요.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이건 뭐 사실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자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또 사람이 모르죠. 비교를 해보는 게 좋죠. 이왕이면 카드론이야 내가 이자 알고 있는 거고, 저축은행, 캐피탈 가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져 해보고, 아, 어디가 이자가 좀 더 낮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회를 고객님한테 알맞는 거 두세 거 한 번 해버려요. 그냥 그 중에서 가장 알맞는 거 세 군데 조회 결과 고객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서 고객님 콕 집어 선택하래요. 본인한테 가장 알맞는 것으로.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왔다면, 아, 좀 기네. 어찌됐든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이용해야 될 게 뭘까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대부 또는 이제 현금 서비스죠. 현금 서비스는 제가 대부보다 더 싫어한다 했죠. 근데 사실 이렇게 1금융권 그리고 뭐 2금융권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다 왔다 그러면 뭐 현금 서비스를 먼저 쓰느냐 대부업체를 먼저 쓰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연봉이 여기서 이만큼이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까지 대출이 돼 있어. 최소한 뭐 이 정도 되면 연봉이 250%에서 300% 사이죠. 대출을 엄청나게 잘 이용하신 거예요. 1금융권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이용해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2금융권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대부업까지 이용했어. 아, 저 저금리 대안 안 될까요? 이러신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잘 이용하신 분들은 대안이 안 됩니다. 왜? 이미 대안할 수 있는 그 금액만큼 1금융권에서 이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안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개인 회생 또는 신용 회복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용했다면 이 정도 됩니다. 개인 회생, 신용 회복,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이용을 다 했다라는 분들은 차라리 개인 회생, 특히 저는 개인 회생을 더 좋아합니다. 신용 회복보다. 왜냐하면 개인 회생 3년이 끝나니까. 개인 회생 이거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차라리 축복받았다고 해도 돼요. 왜? 최저 생계 빼고 나머지 상환하면은 제 생각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무의 한 절반? 3년 동안 내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탕감이에요, 탕감. 응? 안 갚아도 되는 돈들이에요. 세상에 빌려놓고 안 갚아도 되는 돈이 있으면 저도 빌리고 싶네요. 다만 그 3년 동안 신용 불량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절대 개인 회생을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출이 있는 분들은. 왜? 이분들은 부채가 250%, 300% 있는 분들은, 이렇게 다 이용하신 분들은 절대 본인 소득으로는 이거 다 못 갚습니다. 어디서 다른 데서 돈을 구할 때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못 갚아요. 매달이 미치는 거예요. 예. 이달에는 얼마 내고 또 다음 달에 얼마 되고, 이번 건 메꿨지만 이 다음 건 또 어떻게 메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럼 내 최저생활에 돈 100만 원이라도 손에 치는 거지. 이놈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 돈은 100만 원 생활 충분하잖아요. 어? 차라리 걔네에서 신청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이용을 안 하고, 아, 여기서 참고로 또 250%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채무자분들 전화해가지고, 아니 영상에서는 250% 안 나오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250% 기준도 솔직히 공무원인 경우에 250% 정도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퇴직금담보대출이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직군들은 250% 되면 다 안 돼요. 직군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비율도 점점 낮아져요. 개인 사업장에 있는 그런 분들 연봉이 200%만 넘어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반 법인도 허다해요. 이제 대신에 연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200%만 넘어도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50% 딱 뭐 250% 미만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250% 이상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밑에 직군들은 더더욱 비율이 더 낮아진다 그 얘기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이만큼인데 대출을 처음부터 잘못 받아버렸어. 이금융권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대출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출을 잘못 받아서 그동안 납입한 이자들이 굉장히 아깝죠. 굉장히 아까운데 대신에 부채가 여기에서 이만큼만 있는 분이라면 이런 분들은 저금리 대안이 가능성이 높죠. 즉 대안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심할 게 이제 당연히 연체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연체나 현금 서비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토토가 아니라 도박. 토토나 뭐 다른 거나 도박 포함해서 이것만 조심하면은 이분들은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도 차곡차곡 잘 이용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은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용이 어렵다라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귀찮고 복잡하고 시간도 없어. 그래서 여기를 안 갔다. 그러면 나는 이 금융권에 있는 금융사들의 VIP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내가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이자, 높은 이자 줘가면서 내가 그런 이자가 하나도 안 아까워. 니네들이 이자를 아무리 많이 주라고 해봐라.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아깝다. 라고 하신 분은 이런 데 뭐가 되고 귀찮게. 귀찮아 이런 데 가지 마. 그냥 이런 데 저한테 전화하셔요. 그냥 제가 고급률 해가지고 잘 모셔드릴게요. 저도 실적 올라가고 저도 월급 많이 받으니까 저도 좋고 채무자분도 그냥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좋고 서로 좋죠. 꼭 이렇게 받으세요. 또 이것만 딱 듣고 또 정말로 이렇게 받고 전화하려. 그러니까 반드시 좀 귀찮고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꼭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으시고, 안 그래도 바로 어제 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연말에 조였던 그 신용대출 상품들을, 가계대출 상품들을 은행에서 다시 또 풀었어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연초에는 은행에서 대출이 다른 때보다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적기다 생각하시고 꼭 풀으려면 어때요? 가서 뭐 창피할 일, 그 대북에 뭐 사람들 알아? 친한 사이예요? 그럼 다른 은행 가면 되지. 내가 거기서 얼굴 팔릴 일이 없어. 그 사람들이요, 하루에 수십 명씩 받아요. 상담 받아요. 대부분이 다 거절이야, 솔직히. 기억도 못해, 얼굴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 팔릴 일이 없으니까 당당히 가서 안 되면 알았어 하고 딱 나와보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꼭 대출은 1금융권부터 받으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